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그때 그 사람을 제대로 봤더라면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얼마 전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68세이신 한 지인분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생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완전히 속았어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제가 정말 힘들 때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도 돈 때문에 말이에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동안 신호가 있었는데 제가 다 놓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 나이가 들수록 사람 보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느낌.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십시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500년 전 공자, 맹자, 묵자 같은 성현들이 이미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완벽한 방법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 속지 않는 사람을 보는 6가지 결정적 신호. 둘째, 가까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보는 고전의 지혜. 셋째, 60대 이후 꼭 피해야 할 독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 넷째, 진짜 믿을 만한 사람과 가짜를 구분하는 실전 방법. 다섯째, 나 자신도 속지 않고 남도 속이지 않는 품격 있는 삶의 비결.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60대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소중한 지혜로 보답하겠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의 6가지 신호. 첫 번째 신호. 눈을 보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66세 박 씨는 평생 친구로 지낸 이웃 할머니를 완전히 믿고 계셨습니다. 우리 영희 언니는 정말 착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웃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박 씨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심지어 802호의 박 씨는 돈이 많으면서 참 인색해라며 거짓말까지 퍼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동안 그 사람 눈빛이 이상했는데 내가 놓쳤구나. 2500년 전의 현인 맹자는 이미 이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 가운데 눈동자를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눈동자는 그 사람이 지닌 악한 마음을 가리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런데 놀랍게도 맹자의 이 말이 현대과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1,000명의 눈동자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동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며 시선을 3초 이상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진실한 사람은 눈동자가 안정적이고 상대방의 눈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더라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신호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표정 연기는 능숙해지지만 눈동자만큼은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눈빛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대화 중 시선을 자꾸 피하는 사람. 이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 사람. 가식적인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죠. 셋째, 남의 실수에 눈가가 올라가는 사람.
우월감과 경쟁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넷째, 칭찬받을 때 시선이 불안한 사람. 인정 욕구가 지나친 사람이에요. 다섯째, 잘못 지적받을 때 눈을 내리는 사람.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맹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관찰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숨기겠는가? 박 씨는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을 만날 때 눈을 먼저 봐요. 말보다 눈빛이 진실을 말해주더라고요. 두 번째 신호. 이 9가지 상황에서 본성이 드러난다.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69세 최 씨는 복지관에서 새로 사귄 친구를 완전히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때는 제가 바빠서, 사실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온갖 핑계만 늘어놓으며 피하더랍니다. 최 씨는 그제야 깨달으셨다고 해요. 평상시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는데,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는 9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군자는 먼 곳에 심부름을 시켜 그 사람의 충성을 보고 가까이 두고 써서 그 공경을 보며 번거로운 일을 시켜 그 재능을 보고 뜻밖의 질문을 던져 그 지혜를 본다. 급한 약속을 하여 그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그 염치를 보며 위급한 일을 알려 그 절개를 보고 술에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남녀를 섞여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본다. 60대가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바로 구분됩니다. 둘째, 작은 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이 드러나죠. 셋째, 내가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걱정하는지 아니면 구경하는지 알 수 있어요. 넷째,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지 질투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다섯째, 실수했을 때 감싸주는지 아니면 뒤에서 험담하는지 판단됩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마저 어렵다면 먼저 그 사람이 행하는 바를 잘 보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잘 살피며 그 사람이 편안해하는 것을 꼼꼼히 들여다본다면 그 사람들이 어찌 그 자신을 숨기겠는가? 즉, 일상의 작은 행동만 잘 관찰해도 그 사람의 본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 씨는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급하지 않게 천천히 지켜봐요. 시간이 모든 걸 보여주더라고요. 세 번째 신호. 소인을 반드시 피하라. 절대 이런 사람과는 가까워지지 마십시오. 정말 위험합니다. 73세 이 씨 할아버지는 동네 노인회에서 만난 한 분 때문에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고 착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 할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를 퍼뜨리고 작은 이익이라도 자신이 더 가져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서 분란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결국 노인회가 완전히 분열되고 이 씨 할아버지는 몇 년간 쌓아온 인맥을 모두 잃게 되셨습니다. 묵자는 이런 사람들을 소인이라 부르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늘 주변의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음해하기도 한다. 묵자는 특히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 만약에 적을 만들더라도 군자보다는 소인 쪽이 훨씬 위험하다. 군자와 달리 소인은 그 옹졸함으로 평생 다른 이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묵자가 경고한
반드시 피해야 할 소인의 5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접근하다가 점차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본인까지 타겟이 되죠. 둘째, 작은 이익에도 집착하는 사람.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을 숨기지 못하고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을 질투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사람. 누구누구가 당신 험담했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며 분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넷째, 강자에게는 아부하고 약자에게는 무시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 태도가 180도 달라지고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냉정하게 변하며 권력이나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다섯째,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자신은 빠지고 다른 사람 탓만 하며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절대 사과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묵자는 이러한 소인을 대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차라리 건드리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낫다. 이 씨 할아버지는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부터 봐요. 뒷담화하는 사람은 언젠가 제 뒷담화도 할 테니까요. 네 번째 신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조심하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67세 김 씨는 새로 만난 지인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정직이 최고죠. 약속은 꼭 지켜야 해요. 저는 거짓말을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약속들을 자꾸 어기고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고 남에게는 정직하라면서 자신은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김 씨는 그제야 깨달으셨다고 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구나. 공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구구절절 옳은 말을 늘어놓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군자는 자기가 말한 것이 지나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실행하지 않는 말을 삼가고 말 이상으로 실천하도록 힘쓴다. 하버드 대학에서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인간관계 만족도가 85% 이상이었고 신뢰도도 최상위였습니다. 반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서 멀어지고 고립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언행불일치 사람들의 5가지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직이 최고라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도덕적인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둘째, 약속은 꼭 지켜야 해라면서 약속을 어기는 사람. 작은 약속부터 슬슬 어기기 시작하고 핑계와 변명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째, 정 때문에 살아야지라면서 계산적인 사람. 겉으로는 인정 많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손익 계산을 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면 냉정하게 변합니다. 넷째, 겸손이 미덕이라면서 교만한 사람. 겸손한 말은 하지만 행동은 오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슬슬 드러납니다. 다섯째, 봉사하는 삶을 말하면서 이기적인 사람. 봉사나 나눔에 대한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봉사할 때는 구경만 합니다. 실전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실제 행동과 비교해 보세요.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지 관찰하시고 아무도 안 볼 때와 사람들이 볼 때 행동이 같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 씨는 이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판단할 때 말보다 행동을 먼저 봐요. 행동이 진실을 말해주더라고요. 다섯 번째 신호. 밥값 계산할 때 나오는 본성. 얼마 전 73세 이씨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즐거운 저녁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계산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친구 한 명이 장난처럼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이씨 할아버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내가 사는 거지? 그 친구의 말에는 고마움보다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심지어 이씨 어르신이 계산하지 않는다면 서운하다는 듯한 기색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이 내용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을 맡겨 그 염치를 보라. 작은 돈 문제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드러난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겼던 밥값 계산에 사실은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밥값 낼 때 사소히 지나쳐선 안 될, 조심해야 할 네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연히 내가 사는 거지? 유형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기분 좋게 웃으며 낼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돈을 내는 게 마치 당연한 일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히려 밥값을 안 내면 쟤는 돈도 많으면서 너무 쪼잔하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둘째, 내가 더 싸게 먹었는데 딱 내 것만 낼게 유형입니다. 67세 정 씨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친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점심 식사를 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메뉴 중에서 제일 싼 거 먹었으니까 딱 내 것만 낼게. 그 말을 듣자마자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색해졌습니다. 그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기분이 상하셨고 이후로는 그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아, 벌써 계산했어? 내가 계산하려 했는데 유형입니다. 68세 박 씨는 은퇴 후에도 회사 후배와 자주 식사를 하곤 했는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마다 그 후배는 늘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계산대 앞에서 박 씨가 지갑을 꺼내 결제를 끝내고 나면 꼭 그때서야 후배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벌써 계산하셨어요? 제가 계산하려 했는데. 하지만 정말로 계산할 마음이 있었다면 계산서가 나왔을 때 미리 지갑을 꺼내고 준비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었습니다. 넷째,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유형입니다. 62세 최 씨는 오랜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지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친구 중 한 분이 늘 보여주는 태도 때문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친구는 항상 말하길, 나 요즘 돈 없는 거 알잖아.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해라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최 씨는 점점 마음속에서 의구심이 자라났다고 해요. 그 친구의 카카오 프로필 사진에는 항상 최신 브랜드 제품이나 명품을 자랑하듯 올리며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공자는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군자는 의리에 바탕하지만 소인은 이익에 바탕한다. 작은 돈 문제에서도 의리를 생각하는 사람과 사귀어라. 현명한 대처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리 원칙을 정해두기입니다. 우리가 같이 밥 먹기로 했으면 딱 깔끔하게 나눠내는 게 편해요. 오늘 내가 내면 다음번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분이 내시면 되는 거예요. 둘째, 상황을 바꿔보기입니다. 농담조로 너 잘 벌잖아. 내가 좀 사라고 하면 웃으며 아이고 잘 벌긴 무슨 다들 비슷한 처지인데
우리가 정한 원칙대로 합시다라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셋째, 거리 조절하기입니다.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낼게요 하며 자연스럽게 먼저 나서는 사람. 이번엔 제가, 다음엔 형님이 하며 순서를 정하는 사람. 고맙습니다 하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하는 사람. 돈 계산을 깔끔하고 예의 있게 처리하는 사람. 상대방이 자주 낼 때 미안해하며 기회를 만들어 갚으려는 사람 말입니다. 최 씨는 이젠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을 만날 때 밥값 계산하는 태도를 유심히 봐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여섯 번째 신호.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세 박씨 할머니는 두 명의 친구 사이에서 고민하셨다고 해요. 친구 정 씨는 항상 순옥 언니가 최고예요. 언니 말이 다 맞아요. 하며 칭찬만 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친구 이 씨는 가끔 언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며 쓴소리하는 분이었어요. 박씨 할머니는 처음에는 친구 정 씨가 더 좋으셨다고 해요.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큰 일을 결정할 때 친구 정 씨는 언니가 알아서 하세요라며 책임을 피했고, 친구 이 씨는 밤새 함께 고민하며 조언해 주셨다고 합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으셨다고 해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맹자는 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을 사귀는 것이란 그 사람의 덕을 버타는 것이다. 어른 대접을 받고자 하거나 어른이기에 뭔가를 바라고 사귀려 들지 말고, 지위가 높음을 이용하여 사귀려 하거나 뭔가를 바라고 지위가 높은 자와 사귀려 들지 말며, 형제의 권세를 내세워 사귀려 들지 마라. 그리고 진정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유익한 친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직한 사람. 쓴소리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둘째, 성실한 사람.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셋째, 견문이 풍부한 사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해로운 친구 세 가지도 있습니다. 첫째, 겉만 화려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 말은 그럴듯하지만 거짓이 많은 사람이에요. 둘째, 아첨은 잘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 기분 좋은 말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적인 견문이 없는 사람. 이론만 있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칭찬만 해주는 아첨꾼들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들고, 실제로는 뒤에서 험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도 안 되고 내가 가진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 험담으로 친해지려는 사람들은 공통의 적을 만들어서 유대감을 형성하려 하지만 언젠가는 내 험담도 할 사람이었습니다. 조언은 하지 않고 동조만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옳아요라고만 말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도움이 안 되었어요.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 의존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방해했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실수할 때 조용히 알려주는 사람. 둘째, 어려울 때 먼저 연락하는 사람. 셋째, 내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넷째, 쓴소리라도 내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사람. 다섯째, 아무 조건 없이 만나도 편한 사람입니다. 박씨 할머니는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제 친구를 고를 때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선택해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해 주는 거더라고요. 지금까지 동양의 현인들, 공자, 맹자, 묵자의 명언들을 바탕으로
절대 속아서는 안 될, 반드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의 6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눈동자가 그 사람의 진심을 다 보여줍니다. 둘째, 다양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셋째, 독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넷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다섯째, 작은 돈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섯째, 아첨꾼이 아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2500년 전 성현들의 지혜로 무장하면 절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첫 만남에 속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찰하세요. 둘째, 말보다 행동을 보십시오. 작은 행동이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위기 때 누가 도와주는지 보십시오. 그때 진짜 친구가 구분됩니다. 넷째, 내 주변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언젠가 내 험담도 할 사람입니다. 다섯째, 밥값 계산할 때 태도를 보십시오. 가장 사소하지만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여섯째, 너무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을 의심하십시오. 진짜 친구는 쓴소리도 해줍니다. 하지만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물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3차례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위하여 일을 꾀함에 있어서 불충하였는지, 벗과 사귐에 있어 미덥지 못했는지, 익히지 않은 지혜를 전했는지, 이 3가지이다.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고 있는가?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나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가? 맹자는 군자에게는 3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것. 둘째, 하늘과 땅을 보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 셋째, 훌륭한 사람을 만나 가르치고 배우는 것. 60대 이후의 삶은 이 3가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속고 속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품격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실천 가이드, 오늘부터 당장 해보세요. 1주차 관찰하기. 내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해보세요. 특히 눈빛과 말, 행동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주차 거리 조절하기. 독이 되는 사람들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무리하게 끊을 필요는 없지만 깊이 관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3주차 진짜 친구 찾기.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그런 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4주차 나 자신 점검하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훌륭한 말을 하니, 그러나 입으로 훌륭한 말을 하는 자가 반드시 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은 법이며 반드시 공명하는 자가 나타나는 법이다. 진정한 덕을 쌓으면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속지 않으려고 의심만 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묵자는 마지막으로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면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지 않는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겁박하지 않는다. 귀인은 천인을 압박하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는다. 다만 혹시 지금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시다면 성급하게 관계를 끊지는 마십시오. 오늘 배운 6가지 신호로 천천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독이 되는 사람이라면 묵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소인은 차라리 건드리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낫다.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는 더욱 귀해집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500년 전 공자, 맹자, 묵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를 더욱 빛나게 해드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주변에서 이런 신호를 보인 사람이 있으셨나요? 나 자신을 돌아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깊이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